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사천과 인근 지역인 진주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기반시설 구축, 입주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을 매매해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일당이 사천 해경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음료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마시게 한 뒤 불법 성행위를 저지를 계획까지 세워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연말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천에서는 딸기 초매시기, 함양에서는 올해 첫 곶감 경매가 열리는 등 특산품 출하도 눈길을 끕니다. 2주의 핫이슈 정리했습니다. 함양읍 내 유기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객원 기자와 함께 현 상황과 대책 분석해봅니다. 최근 정부가 남부 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없고 국토부 장관의 조기 개통 언급까지 있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천과 진주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될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8개월째 국회에 발의 묶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과방위와 법안 소위를 넘어야 하지만 여야 정쟁 속 과방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족이 되면은 주변 지역인 진주, 사천 일대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그런 조성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을 냈고요. 국가 차원의 지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런 지원 내용을 좀 담는. 이번 법안은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교육기관과 연구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국세, 지방세 감면 등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처럼 국토부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속한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특례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급선무. 국회 과방위가 오는 5일에서 8일 사이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과기부와 방통위 예산안 등 여야가 부딪히는 안건이 많아 이번 정기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주항공청법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12월 1일 기준 도내 100일의 확진자는 모두 9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3명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 등 현장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교육기관 대상 현장 보건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남 의사인력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6.4%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부족한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는 90%가, 창원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에는 8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6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제252회 정례회 중인 진주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뒤 7일부터 예결위의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1조 8,41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일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마약을 매매해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선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여성의 음료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마시게 한 뒤 불법 성행위를 저지르려다 계획 과정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급하게 뛰어가 누군가를 체포합니다. 필로폰을 팔다 붙잡힌 마약 판매책입니다. 사천을 포함해 경남 4곳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9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50대 내국인으로 앞서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친분 관계를 맺어 출소 후 정보를 교환하거나 필로폰을 거래해왔습니다. 렌트카로 전국을 돌며 필로폰을 매매했고 모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여성이 마실 음료에 필로폰을 희석시키는 이른바 퐁당 수법으로 불법 성행위를 계획하다 검거됐습니다. 커피숍에서 이거 좀 같이 몽땅이가 같이 갖고 이렇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계획 중이었으며 실행에 옮기기 전에 경찰에 붙잡히며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 중입니다. 다만 검거 현장과 주거지 등에서 한 번에 300여 명이 같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원과 판매책 등 9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사천시 미분양 주택이 경남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사천시는 전월과 같은 652개 호로 집계됐습니다. 사천 지역 미분양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51개 호는 준공이 끝난 공동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전체 미분양 주택은 4,188개 호며 김해 962개 호와 거제 916개 호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남해군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원스톱 관광 플랫폼 개발은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 등 남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남해군은 약 70%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연말 시범 운영에 나선 뒤 내년 1월 정식 오픈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진주시가 수도검침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지난 11월 법원에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하고 이의 신청을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퇴직자 소송에 대한 내년 1월 판결 이후 재판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지만 진주시가 이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별로 다양한 겨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또 곶감과 딸기 등의 초매식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12월 첫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군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 덕천강 주변에서 자라는 옥종 딸기가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 선적식 행사는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수요일엔 군청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립니다. 금요일엔 하동군 농업인대학원의 졸업식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순회 모금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화요일에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성금 기탁식이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수요일엔 다문화 가족과 남해병원의 의료 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이, 금요일엔 로봇 친구 디지털 사랑방 만들기 사업의 완료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 소식입니다. 광포만 습지 보호 지역과 관련된 관리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는데요. 워크숍은 금요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천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의 성과 보고회가 열리고 금요일엔 곤명농협에서 딸기 초매식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목요일 올해 첫 곶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초매식 행사는 안희농협 서화지점의 곶감 경매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토요일엔 다양한 체육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안희 연암체육관에서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주머니 던지기 게임인 콘홀 대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함양군 탁구회관에서는 제12회 탁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산청에서는 금요일 산청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인 동행 행사가 열리고 토요일엔 기산국악당에서 딸기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산청 진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교류전으로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등의 친선전이 송백 어르신체육시설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개국 11개 팀이 참가하는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크리스마스 행사와 눈꽃 축제가 월화산 숲속의 진주와 진양호 공원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목요일에는 열정과 젊음의 열린 콘서트가 공군교육사령부 강당에서 펼쳐지는데요. 서경방송이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공군 중창단과 군악대 등의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방문객이 16만 명, 매출 20억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적은 대봉 스카이랜드와 대봉 캠핑랜드 방문객 수와 매출을 합친 것으로 대봉 스카이랜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용객이 0.2% 늘어났습니다. 한편 대봉산 휴양밸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장해 누적 방문객 59만 명, 총 매출 5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지난 1일 2023년 제5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 산청 한방약초축제 개최 장소와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정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결정됐으며 개최 장소는 2023 산청 엑스포가 열린 동의보감촌 일원입니다. 함양읍내 유기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양군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설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간 함양 곽용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용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기동물 증가로 지역에선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함양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개, 고양이 등이 3마리에서 4마리씩 짝을 이루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단, 산책로 등 공공장소의 동물 배설물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쓰레기 수거 장소 인근에 길고양이들이 출몰하여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함양읍민 A씨는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유기견 2마리가 쫓아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2마리 모두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아 발을 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설물 문제부터 안전 위협까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유기견의 경우 그나마 보호센터로 옮겨 관리가 가능한데 유기묘는 사정이 또 다르다면서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은 가축으로 분류돼 보호 후 유기견 보호센터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지만 유기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 후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묘는 사람을 상당히 경계하는 성향을 보여 현실적으로 포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포획된 유기견의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동물 소유권을 가집니다. 올해 들어 함양군이 포획한 유기견은 150여 마리로 이중 반환 11건, 입양 15건, 자연사 61건 등으로 현재 3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함양군에서 포획된 유기견은 소위 믹스견이라는 점에서 입양 문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급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군은 기존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함양읍 11252번지 일원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새롭게 신축할 예정인데요. 사업은 내년 2월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6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예산 20억을 들여 500평 부지에 2층 건물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판이 가중되고 있어 함양소방서와 협업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협소한 만큼 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유기견 100마리 이상을 비롯한 유기묘까지 수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곽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이 지역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에서 진주를 지나 거제시를 잇는 대규모 국책 철도 사업입니다. 특히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뉴스 투데이 서경에서 창간 특집으로 관련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의 박성준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남부내륙철도가 그동안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남부내륙철도는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초속강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매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는데요. 2019년 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서부 경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작년 1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눠 지난해 6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또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검토와 사업기간 변경이 왜 이뤄졌나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4조 9천억 원에서 6조 9천억으로 증가됐고 사업 완공 예정일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늘어나다 보니 금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비가 증가한 내역이나 규모, 금액 등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행정 절차로서 지금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공사는 없습니다. 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국토부 장관께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네. 지난 11월 17일 진주시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에 KTX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업 중단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또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을까요? 예,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사업 기간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고시해 지금까지 사업 완료일이 2027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준공 가능한 목표연도를 재산정해서 2030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나 설계, 공사 등 각 단계별 과정에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고 네. 예산 확보나 민원 해결 등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통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부내륙철도 노선 계획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과 성주, 경남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77.9km 철도 건설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요.
합천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진주역은 환성역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이 확정되면 철도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지역민들께 남부내륙철도가 지역에 어떤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지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서부 영남에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산단 조성 등으로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는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교통편이 불편해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민들도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데요. 남부 내륙철도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네. 서부 영남의 주요 산업인 항공거나 조선, 항로화 산업 등의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남북 내륙 철도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경남도 물류공항 철도 과장과 남부내륙 철도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동경찰서가 관내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동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화계면과 청암면 등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해 도로 상태, 제설 장비 비치 여부, 미끄럼 방지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염화칼슘 등 제설 장비 보강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 창선고등학교가 교육부의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4일 남해 창선고등학교를 비롯해 도내 4개 학교가 교육부 공모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창선고는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학급 수 감축 위기를 벗어난 대표 농어촌 학교로 뽑혀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특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우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14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추위가 많이 누그러져 활동하기 수월할 텐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1도, 남해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광주는 오후부터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세종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28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